아, 공기 좋다. 야, 여기 진짜 공기 좋은데? 근데 진짜 괴담이 나오는 건 맞냐? 그러게. 사람이 없어서 그런가 오히려 어지간한 계곡보다 낫다야. 윤기는 배낭을 내려놓으며 개운하게 웃었다. 미리 와서 텐트를 치고 있던 홍석도 즐겁게 그의 말에 동의했다. 아는 게 아니라 안개 낀 산의 풍광은 여간한 관광지보다도 나은 면이 있었다. 흉흉한 인터넷 괴담이 나도는 곳이라곤 믿을 수가 없었다. 이곳의 이름은 굉음산. 불과 얼마 전에 모 괴담 유튜버가 다녀갔으며 연출인지 실제인지 몰라도 어떤 괴 생물체를 발견한 곳이기도 했다. 윤기도 홍석도 그 동영상을 보고는 깊게 매료되었던 것이다. 어두운 밤, 텐트가 쳐진 수경지의 근처에서 나타난 검은 사람의 그림자. 빛이 너무나 모자란 까닭에 정확한 형태는 구분할 수 없었으나 분명히 그것은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었다. 특히나 영상에서 소름 돋았던 포인트는 그것이 수경지에 모여있던 유튜버 일행 중 하나의 목소리를 정말 흡사하게 따라했다는 점이었다. 해당 인물이 텐트 속에서 하얗게 질린 얼굴로 카메라를 올려다보는 장면이 클로즈업되는 순간 괴 생물체는 사라지고 현장의 영상은 끝이 났다. 유튜버가 조사해본 바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서는 생각보다도 꽤 유명한 민간 전승이라고 했다. 목소리 혹은 사람의 외견을 남들이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흡사하게 따라하는 그것은 피해자를 산에서 길을 잃어버리게 한 다음 자신이 그 사람인 척 다른 일행을 따라 나선다는 것이다. 속아 넘어간 사람에 관한 전승은 확실치 않지만 아마도 잡아먹거나 해칠 것이라는 게 그 유튜버의 의견이었다. 보통의 괴담과는 다르게 오히려 혼자 있는 사람은 건드리지 않고 오직 둘 이상의 일행이 있을 때에만 나타난다는 점이 주요한 특징이니 그 이름하여 굉음산에 따라니 무시무시한 전설이었다. 평소에도 심령 스팟이나 흉가를 찾기 좋아하는 윤기와 홍석에게 그것은 오랜만에 찾아낸 신선한 공포 스팟이었다. 당연히 둘은 대단히 흥분하여 준비를 서둘렀고 아직 본격적인 공포 유튜버들의 순례가 이어지기 전에 이곳까지 도착한 것이었다. 남들이 다 다녀가 안전한 것을 확인한 후에 찾아오는 건 의미가 없었다. 공포의 가장 중요한 점은 신선도라는 것이 두 사람 사이의 공통된 견해였다. 야, 아무 안 까먹었지? 당연하지. 물론 두 사람은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둘 사이에 암호도 정해두었다. 보통 이런 류의 공포 스팟은 대부분 사기나 호들갑의 결과물이었지만 그렇다고 멍청하게 아무런 대비도 없이 머리부터 들이미는 것은 아둔한 행동이었던 것이다. 만약의 만약을 대비해서 서울에서 두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암고를 정해두었고 입산한 뒤로는 입도 뻥끗하지 않았다. 만약 정말로 따라니가 나타난다면 이것을 통해 진짜를 가려낼 수 있을 것이다. 만반의 준비를 끝마친 두 사람은 밤이 되기를 기다리기 위해 적당히 끼니를 때웠다. 반쯤은 소풍을 나오듯 출발한 여행이었기에 아이스박스에 들어있던 음식들은 끊일 줄을 몰랐다. 온갖 식사와 함께 당연하다는 듯 술이 나왔고 산중에서 들이키는 알코올은 빠르게 두 사람을 적셔갔다. 평소에도 그리 술이 세지 않은 홍석이 텐트에 몸을 누이기까진 얼마 걸리지도 않았다. 그렇게 얼마나 지났을까? 홍석이 정신을 차렸을 땐 이미 텐트천 너머로도 선명하게 보름달이 떠오른 뒤였다. 너무 빠르게 술을 마신 까닭인지 목이 사막처럼 메말랐고 그는 곁에 있던 물병을 집어들었다. 텐트 가운데에 매달아 놓은 랜턴을 약하게 켜고 병뚜껑을 돌리는 바로 그 순간 발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두 사람이 텐트를 쳤던 곳은 등산로에서 제법 크게 떨어진 곳. 어지간히 길을 잃은 등산객이 아닌 이상 사람의 발소리가 들려올 수 없는 곳이었다. 거기다 유튜버가 다녀가기 전까지는
관광지로도 그닥 유명하지 않았어서 정식 등산로조차 거의 유명무실한 정도였다. 홍석의 머릿속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간 것은 영상 속에서 보았던 따라니의 기이한 형상이었다. 발소리는 거의 직선에 가깝게 텐트로 다가오고 홍석은 이를 사려 물면서 등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꼈다. 아우 씨. 야, 깼냐? 그러나 그때 홍석의 귀에 들려온 것은 바로 함께 여행을 왔던 윤기의 목소리였다. 아마도 텐트 안쪽에 켜져 있던 랜턴의 불빛으로 홍석이 깨어있다는 걸 알아챘는지 바로 곁까지 다가오는 소리가 들려왔다. 영문 모를 긴장에 등이 굳어있던 홍석은 대답보다도 먼저 입가로 물병을 기울였다. 바짝 긴장했던 탓에 목소리도 나오지 않을 만큼 목이 굳어있던 것이다. 거의 반통 가까운 물을 비우고 헐떡거리며 물통을 내리자 침침했던 눈이 탁 트이는 기분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 홍석의 눈에 띈 것은 바로 옆에서 세상 모르고 골아떨어진 윤기의 얼굴이었다. 풀렸던 긴장이 순식간에 다시 등을 타고 올랐다. 야, 안에 물티슈 있으면 좀 주라. 오줌 싸다가 다 튀었다, 야. 씨. 야, 왜 대답을 안 해? 뭐야, 물 마시는 거 다 봤어. 왜 대답이 없냐? 화랑. 한참 동안 몸이 굳어있던 홍석은 물을 마시고도 바짝 마른 목으로 안구호를 읊었다. 랜턴이 안쪽에서 켜져 있다 보니 텐트 천 너머의 인기척은 형상을 짐작하기가 어려웠다. 잠시 동안 차갑고 축축한 침묵이 주변을 감쌌다. 설마 정말로 따라니가 자신에게 접근한 것일까? 품속에 넣어놨던 잭나이프에 천천히 손이 갈 무렵 바깥에서 홍석처럼 떨리는 목소리로 답변이 돌아왔다. 담배. 정해진 암구호였다. 심장 근처에서 쿵쿵 맴돌던 뜨거운 피가 단숨에 배꼽까지 떨어지는 기분이었다. 산에 들어서고 나서 둘은 단 한 번도 암구호를 입에 올리지 않았다. 아무리 목소리나 외견을 따라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마음을 읽는 재주가 있는 게 아니라면 저 대답을 돌려준 건 진짜 윤기임에 틀림없었다. 그러나 그렇다면 지금 홍석 자신의 곁에서 세상 모르고 잠들어 있는 저것은 누구란 말인가? 텐트 밖의 윤기가 떨리는 목소리로 질문을 했다. 야, 혹시 너 옆에 있어? 옆에 윤기 네가 있다고. 텐트 천 너머에서 거칠게 숨을 들이키는 소리가 들렸다. 홍석의 입에서 불규칙한 호흡이 쏟아졌다. 행여나 잠든 그것이 깰까 몸도 함부로 움직일 수가 없었다. 텐트 안과 텐트 밖에 동시에 존재하는 친구에 대한 공포가 등줄기를 적셨다. 충격은 바깥에 있는 윤기에게도 심각한 건지 그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홍석은 지나친 공포감에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물었다. 야, 이거 어떻게 해야 하지? 목소리 낮춰. 깨면 우리 다 죽어. 씨, 밤새도록 이러고 있을 거야? 기다려봐 좀. 나도 생각 중이야. 씨발, 빨리 좀 어떻게 좀 해봐. 이건 너랑 똑같이 생겨서 소름 돋는다고. 야, 그냥 죽일까? 속삭이느라 거의 텐트 벽에 얼굴을 가져다 대고 있던 홍석이 순간 움찔하며 몸을 물렸다. 하마터면 잠들어 있던 따라니의 몸에 손을 댈 뻔한 상황임에도 그는 벽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천연덕스럽게 흘러나온 소리라곤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살벌한 내용이었다.
야,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냐? 어떻게 그런 소리를 그렇게 쉽게 해? 쉽게 하기는 누가 쉽게 했는데. 나도 존나 무섭다고. 막말로 지금 그 새끼가 따라하는 거 나 아냐? 너야 그냥 산 내려가면 끝이지만 나는. 텐트 밖에서 속삭이는 윤기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홍석으로서는 그럴 수가 없는 것이다. 바로 옆에서 이렇게나 소란스러운데도 고요히 잠들어 있던 그것은 자신의 친구와 너무나도 똑같이 생겼으니까. 진짜 친구가 아니라고 생각하면서도 도저히 죽이니 어쩌니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었다. 윤기야, 이거 아무래도 이상해. 죽이거나 하지 말고 그냥 어디 묶어놓거나 하면 안 돼? 야, 씨발 진짜 너랑 똑같이 생겼다니까. 그러니까 하는 소리 아니야, 병신아. 이대로 나랑 똑같이 복수한 채로 이게 무슨 짓을 벌일 줄 알고. 이제 암고도 썼겠다. 산대령은 다음엔 구분할 방법도 없어. 아무리 생각해도 저거 죽이는 게 맞아. 윤기의 목소리가 점차 단호하고 딱딱하게 변해갔다. 침낭 속에서 이글거리는 핫팩 때문인지 홍석의 이마에서 심각할 정도로 많은 땀이 쏟아져 내렸다. 덜덜 떨리는 입술이 몇 번이나 열렸다가 닫히고 있다. 바깥에서는 윤기가 무언가를 찾기 시작했는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곧 단단하고 묵직한 것을 흙바닥에 굴리는 소리로 바뀌었다. 조명 때문에 바깥의 상황은 하나도 볼 수가 없었지만 손에 잡힐 듯이 알 수가 있었다. 아마도 사람의 머리와 비슷한 크기의 돌덩이를 옮기는 소리일 것이다. 홍석은 어물어물 그를 말려보려고 했으나 한참 동안 대답 없이 돌을 나르던 윤기의 목소리가 차갑게 쏘아붙였다. 내가 도와달란 소리는 안 할게. 대신 최소한 방해는 하지 마. 네 옆에 누워있다고 했었지? 윤기의 헐떡거리는 목소리가 텐트 가까이로 붙었다. 홍석은 차마 어떤 식으로든 말리지 못하고 몸을 잔뜩 웅크리며 입구 근처로 붙었다. 그리고 곧 힘겹게 돌덩이를 들어올리는 그 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마침내 퍽석하는 지나치게 가벼운 타금이 홍석의 귀를 건드렸다. 뼈가 부서지는 소리라기엔 너무나 가볍고 속이 비어있는 소리였다. 그 끔찍하고 축축하고 불결한 소음에 홍석은 진저를 치며 귀를 틀어막았다. 차마 뒤를 돌아볼 수도 없었다. 그래서 홍석은 그 모든 상황을 보지도 이 모든 사태를 알 수도 없을 것이었다. 윤기와 홍석이 보았던 유튜버의 영상은 그저 그럴듯한 조작에 불과했으며 해당 산에서 내려오는 전설은 나란히 따위의 요괴 전설이 아니었다. 굉음산에 내려오는 전설이란 사실 대단히 단순한 것이었다. 이 산에 들어와 크게 취한 사람은 살아있는 채로 혼이 빠져 계곡을 떠돌게 된다는 것. 아침까지 헤매이던 혼은 해가 뜸과 동시에 제 몸으로 돌아간다는 그런 사소하고도 무해한 내용이었다. 홍석이 맥주 몇 캔에 잠들었던 사이 윤기의 혼은 그의 몸을 떠나 계곡을 맴돌았다. 그리고 헤매던 혼이 텐트의 불빛을 따라 홍석과 접촉했을 때 이 모든 비극이 벌어졌다. 홍석은 아무런 죄도 없다. 윤기를 죽인 것은, 윤기의 살아있는 머리를 내리 찍은 것은 어디까지나 윤기 자신의 생명이었을 뿐이다. 홍석은 진작부터 귀와 눈을 틀어막고 웅크려 있었으니 아무것도 보지 못했을 것이다. 돌을 들어 내려치느라 크게 힘을 쓴 윤기의 혼이 단숨에 육체로 돌아가는 광경도, 꿈에서 깨듯 윤기의 몸이 눈을 뜨는 것도, 그리고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못한 그가 이미 힘이 실린 채 떨어지고 있는 바위에게 머리가 깨지는 것조차도 말이다.